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평 쓰는 남자입니다. 이번 주에도 책 소개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책 소개는 지난주에 이어서 김진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책 3부작 중에서 두 번째 책인 그리스도인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그리스도인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에서 사실은 김진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얘기들을 하셨고 특별히 가장 중요했던 개념이 다친 의식에 대한 개념이었죠. 다친 의식이 뭐냐? 무의식, 프로이트의 개념인 무의식과는 달리 같은 영역에 대한 단어이긴 하지만 무의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좀 굳어져 있고 변화 불가능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한다면 김진 선생님의 경우 그렇게 무의식을 변화 불가능한 뉘앙스를 가지는 그렇게 뉘앙스를 줄 경우에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게 보이는 그런 함의를 담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의식이란 말 대신 김진 선생님께서는 닫힌 의식이라는 말을 써서 닫힌 의식은 열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열릴 가능성이 있고 그 의식 세계를 열어감으로써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여지가 열리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무의식보다는 닫힌 의식이라는 말을 쓴다라고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장점들을 정리하셨었는데 이번 주에 소개할 두 번째 책인 그리스도인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는 본격적으로 닫힌 의식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책의 의도와 목적은 6쪽에 나오는 것처럼 저의 첫 번째 책, 그러니까 지난주에 함께 소개했던 그리스도인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에서 어느 정도 다루고는 있지만 충분하지가 않아서 언젠가는 닫힌 의식만을 다루는 책을 쓰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시는데요.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김진 선생님이 임상에서 여러 환자들, 상담자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얘기들을 물론 이제 그들의 어떤 프라이버시에 해가 되지 않게 아마 허가도 받으셨을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풀어 가시면서 사람이 어떻게 다친 의식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는가 자기도 모르게 왜 자기가 이렇게 행동하는지 왜 자기가 이런 욕구를 가지게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거지요.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풍성한 예를 잘 담고 있다는 것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아요.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이 책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거는 닫힌 의식 자체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닫힌 의식만 이해하게 되면은 마치 우리가 완벽하게 성숙할 수 있고 인격 성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또 불식시키기 위해서 닫힌 의식이 갖고 있는 장점만큼이나 닫힌 의식이 갖고 있는 한계 또한 지적하신다는 게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통해서 이런 닫힌 의식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성숙하게 해줄 수 있지만 하지만 거기엔 한계가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성숙하게 해주는 것은 사랑받는 관계,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들여짐을 당하는 그런 관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말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해도 받아준다는 그런 말이 절대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우리도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받아주고 참아주는 거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짐을 경험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 내키는 대로 막 하고 그냥 아무나 마치 우리의 하수인 것처럼 우리보다 낮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대하는 것과랑은 다르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하지만 사람들과 관계가 깊어지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도 어쩌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이 책에서 얘기하듯이 닫힌 의식에 의해서 조종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 그게 특별히 이제 공동체 속에서 관계 속에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진정한 인격의 성숙과
또 진정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닫힌 의식을 이해할 때 장점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인간 존재의 온전한 차원을 깨닫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인간 삶에 있어서 비지향성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해가는 데 도움을 준다. 세 번째로 신앙생활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향성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을 내가 그래서 그런 까닭 때문에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삶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라는 게 딱 보이기 시작하면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인격 성장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방향을 돌리는 거구나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어떤 지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고 진정한 주체성을 가진 자율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바로 닫힌 의식을 이해할 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닫힌 의식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는 무엇이냐?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게 바로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진 선생님의 경우 이렇게 또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치유의 힘이 절대 닫힌 의식의 이해만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사랑받는 관계 안에서만 치유는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깨닫게 됐을 때, 나 자신에 대해서 무언가를 깨닫게 됐을 때 그것이 분명히 도움이 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종대를 내 힘으로 잡고 내 의지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근데 항상 우리가 방향을 안다고 해서 그대로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옳게 사는 걸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닌 것처럼 닫힌 의식을 이해하는 것 자체 또한 그렇게 되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인격적인 성숙은 닫힌 의식의 이해로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은 같은 차원입니다. 같은 차원에서 인격적인 성숙도 닫힌 의식의 이해로 절대 일어나지 않고요. 또 닫힌 의식을 통한 치료적인 조건은 준비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닫힌 의식을 알게 된 사람이 받아들이는 그 자체도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닫힌 의식은 많은 경우 사람이 겪는 상처나 꺼내놓기 싫은 경험이나 혹은 꺼내놓기 싫은 관계나 부끄러운 모습이나 이런 것들과 연관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내 입으로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나 스스로에게 입으로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내가 그런 것들을 내가 싫어하는 모습들,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나의 경험들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그런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래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준비를 필요로 하고 거기에는 다시 한번 드리지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받는 관계, 나의 나된 모습, 내가 어쩌지 못하는 나의 한계들을 온전히 받아들여짐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사실은 성장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굉장히 풍부한 예시들이 있는데 예시가 너무 많아서 제가 사실 어떤 예시를 들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책의 중심적인 통찰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205쪽에 보시면 나오지만 지적인 깨달음이 항상 의지와 행사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적인 깨달음은 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책을 보신다면 아마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저는 오늘 이번 주 책 소개를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서평 쓰는 남자였고요. 다음 주 책 소개는 김진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마지막 책인 굉장히 흥미진진한 책이죠. 정신병인가 귀신들림인가라는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것이 정신병이고 어떤 것이 귀신들림인지 이분이 정신과 의사이시기 때문에 정신병은 특별히 이렇게 딱딱 진단이 나오는 게 있죠. 증상들이 있고 예후가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벗어나는 이상한 현상들을 분명히 발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또 반대로 목회자분들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귀신 들림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일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이 책 마지막 책 정신병인가 귀신들림인가라는 책에 대한 소개로 저는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평 쓰는 남자였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